스트레스를 받거나 대사가 많거나 저것만 불규칙하게 먹으면 바로 배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년이 넘도록 유산균을 꾸준히 먹어왔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다이어트를 하면은 꼭 변비가 오죠. 신기하게. 그래서 장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 없을까 찾다가 알게 된 게 바로 이 비엔나 17이에요. 네, 잘하셨습니다. 비엔알 17의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알 17이죠. 네네. 주로 사람의 분변에서 분리하는 일반 여타 유산균하고 달리 비엔알 17은 건강한 한국인 산모의 모유에서 분리 배양한 유산균입니다. 자, 모유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완벽한 영양 공급원이잖아요. 덕분에 모유유래 유산균은 현재까지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유산균 중 가장 다양한 종류를 제공한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인정하는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유산균은 총 19종인데요. 산모의 모유를 통해서는 30 내지 40배 더 많은 종류의 미생물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유를 먹은 신생아보다 모유를 먹은 신생아의 장내 유익균 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모유 속에 풍부한 유산균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엔알 17은 그 유산균인 만큼 이 장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 비엔알 17을 섭취시킨 결과 유익균이 증가해 정상과 유사한 장내 세균층의 변화를 보였고요. 또 설사 증상 역시 유의미하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유해균의 활성을 막아주는 비엔나 17은 결과적으로 뚱보균의 비만 기억을 지워서 나이살의 주범인 늙은 지방을 타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요. 과도한 탄수화물의 흡수 자체를 막아서 지방이 늙을 새도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우리나라는 주식이 밥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문제는 이런 정제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늙은 지방을 가득 쌓아서 노화를 가속시킨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저금통. 이 저금통을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과정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열쇠고리 보이시죠? 네네. 자, 이거를 우리 단당류. 단당류. 만약 탄수화물의 구조가 하나로 단순하다면 별다른 분해 작업이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섭취하면 바로 체내에 흡수되어서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빵, 면과 같은 단당류 탄수화물입니다. 자, 이런 단당류는 몸에 쉽게 쑥쑥 잘 들어가죠. 네. 저금통에 돈이 쌓였으면 좋겠는데 참 저렇게 단당류가 쌓여. 아니 근데 저금통도 하필이면 돼지야. 아, 결국 단당류 탄수화물 섭취하면서 지방을 쌓는 속도를 에너지로 분해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늙은 지방이 쌓이고 네. 피부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각종 노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감자나 고구마처럼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다당류 탄수화물은 복잡하게 얽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흡수되지 않고 에너지로 쓰이거나 배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걸 다 저렇게 쪼개가지고 하나씩 네, 떨어뜨리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천천히 소화가 되니까 또 포만감도. 맞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비엔알 17을 섭취하면 네. 우리가 단당류를 섭취한다고 해도 단당류를 끌어모아서 다당류로 바꿔줍니다. 어머머머. 뭐야? 아, 저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흡수하기가 어려워졌죠. 자, 실제로 쥐에게 12주 동안 비엔알 17을 먹게 한 뒤에 대변을 살펴봤더니 다당류의 함량이 5배나 증가해서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건요. 비엔알 17 속 풍부한 유산균이 EPS라는 특별한 다당류를 만들어냈기 때문인데요. EPS는 장 내 면역 반응을 조절해서 장벽을 보호하고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해서 유익균의 생존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비엔알17은 놀랍게도 이 단당류를 섭취해도 다당류인 EPS로 전환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고당류 식단을 섭취한 쥐를 대상으로 비엔알17을 섭취시켰더니 단당류를 다당류로, 즉 EPS를 합성해서 변으로 배출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살이 쉽게 찌는 빵이나 면 같은 이런 나쁜 탄수화물 섭취를 해도 네. 현미나 고구마와 같은 착한 탄수화물로 변환을 시켜줬다는 거죠. 야, 신기하네요. 네. 너무 신기한데요? 이 비엔알17은 이 국내 식약처에서 이 장 건강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동시에 인정받았는데요. 국내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원료로는 1위를 달성했고요. 산업기술혁신에 기여한 성분으로 인정을 받아서 장영실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또 미국 영양기능원료 대회에서도 체중관리 부분 올해의 원료상을 수상한 바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오늘도 찐남매와 함께 재미있는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찐남매 나와주세요! 네, 진짜 남매보다 더 진짜 같은 강성 찐남 끝장 토론.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먹방 시청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저는 도움이 되는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방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대리만족 때문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먹는 건 아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이 먹고 싶은 욕구가 어느 정도 저는 해소가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괜히 막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오히려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시네요. 왜? 저는 먹방이 오히려 식욕을 더 자극하는 거를 느꼈거든요. 야식 먹방 같은 걸 보면 이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막 충동이 막 생긴 거 이게 억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그 야밤에 먹방 하시는 분들 라면 먹방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못 참겠어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러면 안 돼. 네. 그런데 물론 개개인의 심리와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살이 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더 크다. 네, 800명을 넘는 성인을 대상으로 어머.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요. 이 먹방을 주당 7시간 미만으로 시청한 사람보다 14시간 이상 본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먹방을 오래 보면 식욕이 올라가고 결국 음식을 주문해서 먹게 만든다는 거죠. 맞아. 그러면서 식습관도 점점 나빠지고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도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체중을 빨리 줄이면 요요가 온다. 오죠. 옵니다. 이건 저도 경험을 해봤고요. 그럼 이게 빠르게 체중을 빼면은요, 요요가 올 가능성은 저는 무조건 있다고 봅니다. 맞아. 이게 상식이지. 근데 이런 방식은 몸이 굶주린 상태라고 이거 착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기초 대사량이라는 걸 이렇게 확 떨어뜨리게 되고, 그래서 다이어트가 끝나고 이게 또 먹기 시작하면 체중이 또 금방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찌는 몸으로 바뀔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뭐 약간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체중을 빨리 줄이는 게 저는 오히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거든요. 이게 빨리 안 빠지잖아요. 막 화가 나고 다이어트를 이렇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일리 있는데요? 정답은 뭡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체중을 천천히 줄이는 게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빠른 체중 감량이 요요 현상을 반드시 높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빠르게 체중을 감량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도 그래. 체중 감량에 더 성공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확 치고 빠져야 돼. 평균 나이 59.3세 여성 26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 달 동안 빠르게 체중을 감량한 사람들은 천천히 뺀 사람들보다 18개월 이내에 체중의 10%를 감량했을 가능성이 5배 더 높았다고. 열량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면 특히 얼굴살이 급격히 빠지면서 이 가속 노화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비엔알17과 같이 장 건강을 개선해 유해균의 비만 기억을 지우고 저속 노화 다이어트를 돕는 영양 성분을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